좀 전에 말씀드린 이 탭 가공이었고요. 그죠? 그림에 교재에 나와 있는 8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호 거르기 공차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보면 아직 빠진 게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탭을 잠깐 치우고 탭을 잠깐 빼고 자 링크 파라메타 밑에 하단에 홈 거르기 참고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떨 때 쓰냐면은 뭐 재관물이라든가 아니면 툴체인지를 ATC에서 툴체인지를 할 때 제 제품이 좀 높아 간섭이 생긴다든가 뭐 그럴 때 내가 이 포지션에 이 점을 갖다가 가면 간섭이 안 일어나 라고 할 때 사용을 해요. 보통 선반에서들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5라고 돼 있으면 스타트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점을 찍어도 되고요. Z까지 점을 찍어도 되고 내가 여기에 보면 링크 홈 참고점 안에서 진입할 때 X 내가 300에 뭐 저쪽으로 가야 되면 뭐 내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있죠. 300에 Z 50을 들렸다가 끝나고 날 때도 끝날 때는 Z가 -300에 Z Y가 -300에 Z가 50인 지점에 들렸다가 끝나라 라고 하면 간섭 자 보면 경로를 보면 자 이렇게 이 시작 부위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가서 떴다가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간섭이 있을 만한 구간에서 떠서 내가 그 위치를 회피를 했다가 시작과 종료에 넣어주는 경우예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스터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엄청 뭔가가 잡기능이 많아요. 잡기능이 많아. 이런 거 그리고 자 요거를 빼볼게요. 요거 빼고 이거 하나 빼먹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데 제가 빼먹었는데 경로를 가공을 하다가 중간에 절삭 피드를 바꿔야 될 구간이 생길지도 몰라요. 유리라든가 뭐 아크릴이라든가 잘 깨지는 구간에서 어느 군데 홀이 뚫어져 있는데 약한 구간이 있어. 그럼 절삭 조건을 그대로 가다가 이대로 깎다가 어느 특정한 구간에서 내가 피드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도형에 들어가서 마우스 우측 버튼 특정 위치 내용 변경 어디 갔냐? 그게 없으면 점에서 변경인가요? 네, 점에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시작이 여기잖아요. 시작 여기 여기를 바꿔볼게요. 바꾸고 싶은 쪽에서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점에서 변경 내용에서 피드를 내가 이거 높이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다가 어디 갔냐? 탭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서 내가 피드를 500으로 잠깐 갖고 가다가 500으로 가다가 확인 다음 포인트 여기서 원래대로 돌릴게요. 피드를 다시 1800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하고 V를 누르고 ESC를 눌러서 종료하고 나면 내가 여기다 N방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아니요 하고 제가 나가볼게요.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1800으로 깎다가 그 부위에 왔을 때 피드가 다시 500이 갔다가 다시 1800으로 가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는 점에서 특정 위치 내용 변경이라고 원래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점에서 위치 변경이라고 바뀌었으니까 그쪽 포인트 찾아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피드 값이나 내가 추가하고 싶은 기능 주석이 있다면 주석을 넣고 싶으면 주석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다 찾아보면 교재에 넣는다고 다 넣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특정 위치 내용 변경이었고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 뭐 아까 제가 윤곽에서 체인 제일 중요하고 진입 뽑기 제일 중요하고 깊이 가공이나 측면 가공에서 공구 유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윤곽에서 거르기 설정이에요. 윤곽에서 거르기 설정은 자 우리가 데이터를 지공이 지공삼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겠느냐의 차이예요. 자 우선 우리가 지공일 직선과 원은 지공이 지공삼으로 출력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허용 공차를 아무리 키워놔도 상관이 없어요. 반경값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에다가 타원을 하나 그려본다라고 생각하자. 타원을 사각형에서 타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에 좀 크게 그릴게요. 50이면 100, 아니 150에 30 정도 되는 타원을 하나 V를 누를게요. 자, 얘는 스플라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유곡선. 원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죠? 직선도 아니고. 그래? 그럼 데이터는 점 데이터로 나오거나 자 하게 되겠죠. 자, 우선 가공 경로 창에 윤곽 가공을 들어갑니다. 자, 스타트는 이쪽으로 똑같아요. 원하고 똑같으니까 여기가 스타트가 되겠죠? 스타트 09 18 엔드밀 절삭 파라메타 2D에 다 똑같고요. 마이너스 5라고 넣어서 놓고 링크에서 넣고요. 마이너스 5라고 절대 증분 절대 마이너스 5라고 넣고 이것도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입력을 안 할 거예요. 자, 진입복귀 창에서 0, 자, 접하기를 끄고 원으로 반경으로 6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6으로 오버랩 거리 2mm 간섭 체크 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기본으로 마켓 엠텍에 설치해준 값으로 한번 보자고요. 확인.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건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뚜두두두두두둑 데이터 볼까요? 자, 얘는 처음에 이거 G03은 뭐예요? 진입복귀 반경받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품 상태는 제가 자, 이런 식으로 각이져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에서 변환을 하다가 스플라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타원인 경우도 있고 스플라인일 경우도 있고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직선인 구간 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들어가요. 파라메타에 공구 거르기 공차 이 원호 거르기라는 데 구간을 갑니다. 자, 이게 엠텍의 셋업을 그냥 기본적으로 해놓은 상태예요. 자, 우리는 여기를 0.00으로 우선 갈 겁니다. 우리가 3D 데이터를 낼 때도 1000분의 5를 무조건 기본으로 가요. 3D 데이터를 낼 때 아까 3D로 9에 뭐 뒤에 샘플이 있을 거예요. 3D 공면을 타게 되면 당연히 9를 돌렸는데 각이 지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건 기본 공차를 그냥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의 형태를 내가 0.2 교재에 보면 원의 형태를 보면 자, 원의 형태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서피스에 대해서 들어갈 수도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 있는 거를 0.025가 돼 있으니까 0.025 직선으로 이어도 되네? 가 돼서 각이 지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구가 형태처럼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데이터는 1000분의 5는 최소 잡아주셔야 돼요. 0.005 그래도 마찬가지로 타원 형태에서 2D가 갈 때는 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그 직선 고르기 공차에 대해서 이 얘는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이거에 대한 거리를 넣은 거예요. 더도 덜도. 그러기는 내가 0.005를 넣는 순간 나는 1000분의 5 안에 점 데이터가 나오겠죠. 직선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점 데이터.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 숫자는 지금 이 상태로만 출력이 나가게 되면 데이터 숫자만 많아져요. 자. 하면 데이터 숫자만 더 점 데이터만 잔뜩 또 늘어나요. 직선인 것만. 근데 여기서 1000분의 0.025가 005로 돼 있어도 거기다 더 줄이면 데이터 서버만 있으면 0.0025만 있으면 그렇게 데이터 서버에 선독 제어가 있는 상태로 100블럭이든 200블럭이든 금형 옵션이 있으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제품상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품 가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G02, G03으로 출력이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호 고르기 설정이라는 것을 옵션을 체크를 합니다.
자, 우리가 3D 데이터를 나갈 때는 3D 우리가 3차원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3차원 데이터 3D 가공을 할 때는 여기에 포지션을 중점을 줘요. 데이터에. 데이터 공차에 공차에 중점을 주고 2D에서는 어차피 이 공차 안에 들어오는데 원으로 바꿀 수 있는 포지션을 크게 늘려줘요. 근데 3D 데이터에서는 이 포지션이 커버리면 데이터가 NC 출력 나가는 데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워터라인과 등고섬 두 가지밖에 없어. 왜냐하면 3D 데이터가 축이 Z가 먼저 진입을 하고 외곽을 돌리고 Z가 먼저 진입을 하고 평면이 돌아서 모양을 만드는 게 등고섬과 워터라인이에요. 걔는 2D란 말이에요. 걔는 지공이 지공상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커지면 원으로 바꾸는 데에서 NC 포스팅 출력이 나갈 때 연산을 할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차피 이 공차 안에 들어오는 거 그냥 점 데이터 포지션을 급하게 격하게 끌어올려요. 데이터가 좀 빨리 나오라고. 예? 어차피 공차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2D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문제에서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자, 직선 공차가 95%, 이 공차 안에 범위가 더 크고 나머지 원 공차가 5% 안에 들어와야 원으로 바꾸는 공차를 이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지금 스펙상으로 직선에 대한 공차가 더 크잖아요. 한번 우선 데이터를 보자고요. 얘를 누르면서 17, 자, XY 평면 2D XY 평면에서 지공이 지공삼으로 1부터 1000까지 원으로 바꿀 거다. 이 공차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이 범위 안에, 그 안에 내가 원을 그리는 범위에 이 공차 안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원으로 바꿔라. 보죠? 확인. 그러면 하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죠? 공차를 그러면 지고 다시 점 포지션이 많죠. 아직. 네?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끌어올려 볼게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여기에다가 90%, 70%까지 막 줄게요. 보통 70% 이상 땡기니까.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G코드를 출력을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젠 지공 1로 다 나가기 시작해요. 그죠? R 그죠? 지공 1 다 지공 2로 끝나서 지공 2로 시작을 해요. 그럼 내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공차는 이 원이 지금 키보드를 한번 누를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지공 2로 바꿨을 때의 원인 거예요. 1000분의 내가 전체 공차를 0.005로 뒀을 때 1000분의 5를 더 먹고 덜 먹고 안에서 원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원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이쪽에서 70% 이상 잡아주시면 2D 할 때는 뭐 7대3 뭐 이렇게 나오는데 30에서 70 범위를 이렇게 가져가시고 3D 할 때는 여기를 90% 이상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주시면 돼요. 직선 거리를. 그러면 내가 근데 정말 중요한 이게 이 공차를 줄여버리면 잘 봐요. 지금 여러 개가 데이터 숫자가 뭐 70 몇 개가 나오는데 내가 이 공차를 뭐 0.005를 1000분의 5 놨잖아요. 0.05까지 100분의 5로 바꿔보면 데이터가 더 줄겠죠. 허용 공차를 키웠으니까 70 몇 개가 48개로 줄죠. 100분의 5 안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는 1000분의 5에서. 그러면 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좀 더 부드러운 간격을 조금 더 만들고 싶다라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더 내가 뭐 여기 안에 제품이 껴지는 건데 뭐 부드럽게만 나오고 싶다. 그럼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야. 그럼 뭐 공차를 100분의 5까지도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기가 그냥 모양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반대쪽에서 주고 여기를 더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D를 할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0.005에 7대3을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30%, 70% 이렇게 잡아주시면. 근데 이거를 저장을 한 파일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다 셋업이 돼 있는 상태를. 첫날 드렸을걸요? 드려서 OPS에
그 설치 파일 안에 그 컴피그 안에 들어있어요. 컴피그 밑에 OPS 파일 들어있을 겁니다. OPS 파일에 엎어 씌우면 OPS 안에 엎어 씌우면 아마 이 기본 셋업이 다 그 상태랑 나랑 이게 돼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부드럽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영공차 뭐 이렇게 바꿨고요. 이렇게 하면 나온다. 공차 밴브는 이렇게 하고 여기 설정하고. 자, 이게 정밀한 언어 고르기까지는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정밀한 부드럽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데이터 우리가 이제 5축 장비 부드럽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옵션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일부러 더 끊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광금형이나 렌즈나 투명한 금형, 그러니까 우리가 미각을 하지 않는 구명일 때에 데이터를 일부러 내가 1000분의 5 안에 들지만 걔를 다시 한번 쪼개요. 그냥 굴곡 때문에 살짝 한번 튀거나 이래서 라인이 빛이 이렇게 비추는 게 라든가 라인이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 데이터를 0. 무조건 내가 한 3, 4mm 나오는 거를 여기다가 활성화해서 세그먼트 길이를 넌 데이터를 0.5 지나갈 때마다 다시 계산해. 네?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조직이려고. 그럴 때 여기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금형쟁이도 아니고 하이퍼 마캠으로 뭐 그런 정밀한 금형을 깎을 일도 없으니까 여기는 패스. 그죠? 그 대신 이 기능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쓸 경우는 로타리 테이블 인덱스에서 동시 가공을 하실 경우에 자, 축 방향이 0도부터 360도까지 돌아간다고 하면 0도부터 360도가 넘어가면 데이터가 자, 여기서부터 원이 이렇게 말았어요. 0도부터 360도가 넘는 구간을 가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야 돼. X가 가면서 여기서 쭉 깎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넘어가야 돼. 데이터가 하나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G01 A 15에 X 얼마 대각으로 엮여서 이렇게 하고 끝나죠. 뭐 이거 넘어가야 되잖아. 데이터 하나가 나오면 안 돼. 여기서 작아주는 거예요. 예? 한 30 데이터를 여기서 한 10mm나 5mm 이상 지름에 따라서 한 10mm 정도 해서 야 그냥 A 계속 끊어. 그죠? 데이터 끊어. 그러면 좀 떡떡떡떡 해서 원이 나오는 거죠. 넘어가도 나오는 거고. 그죠? 한 방에 나오는 데이터를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진도가 그렇게 지금 빨리 나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덱스 쪽을 우리가 이제 2D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인덱스를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이제 진도에 따라 달라지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포스트는 어차피 다 갔어요. A 나오는 그 인덱스 포스트는. 자, 여기까지 했고요. 평면. 여기까지 설명을 듣자고요. 듣고 예제를 마음 편하게 나가자고요. 평면은 그림상으로 우리가 이제 평면은 자, 여기 나오네요. 세그먼트 길이 사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중간에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평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 이 월드 좌표, 이 작업 시스템 좌표계는 내가 여기가 여기가 원점인 거예요. 그냥 지금의 현재 원점. 그리고 공구도 여기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공구랑 작업평면 스케치를 하는 것도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3D를 나가봐야 또 여기를 아는데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좌표계를 바꿀 때 내가 시스템 원점, 지금 원점이 여기에 있지만 내가 여기다가 원점을 하나 그렸어요. 자, 평면을 하나 만들었어. 여기를 원점으로 내 그림으로 옮긴 게 아까 우리가 F9를 눌렀을 때 나오는 선이 원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원점으로 안 쓰고 모델링상에 뒤집었을 때 뒷면을 본다든가 할 때는 평면에서 내가 여기서 다이나믹 평면이라든가 내가 원점을 이렇게 여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원점으로 쓰면 내가 G54라고 보기만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여기 보면 내가 여기를 G54라고 하나 만들었죠. 그럼 여기가 평면이 자, 가공경남포 여기가 평면상에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X50에 Y50인 지점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가
거기가 이제 여기가 원점인 거야. 여기 X형 Y형 십자가 하나 생겼죠. 뷰에서 축지침 표시하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나오죠. 원점이 여기가 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있으면 앞면 뒷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앞면 뒷면 시뮬레이션을 굳이 그림을 안 뒤집고 뭘 하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Z를 갖다 놓고 그림을 띄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근데 얘를 오축이나 인덱스를 사용을 할 때를 교재를 보시면 자 여기는 원점을 이동을 하는 경우 X 얼마 Y 얼마 인덱스에서 평면이고 내가 이 X형 B가 0도인 지점이에요. 0도인 지점 여기가 센터가 인덱스는 무조건 중심이 센터예요. 그럼 여기에서 B90이라는 좌표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0도 90도면 이쪽을 바라볼 거예요. 예? 두 번째 거 반대쪽 두 번째 좌표계를 화살표가 이쪽을 바라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출력이 나가면 이런 식으로 G54, B90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 대신 평면 설정은 원래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90도 90도. 근데 여기가 90이면 그냥 G54의 B가 0도인 구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원점으로부터 공구 작업 평면이 틀어져야 되니까. 틀어지지가 않았잖아. 그냥 좌표계만 그냥 거기가 54가 된 것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할 거예요. 우리 할 거니까 할 거고. 이제 앵글헤드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 평면 18, 19 라이트 평면 우리가 앵글헤드 측면에서 헤드가 꺾어 들어오는 거 있잖아. 앵글헤드도 마찬가지로 평면으로 놓고 라이트 평면을 G19 평면이라고 하면 옆에서 들어오잖아.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G19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측 라이트로. 네? 그 대신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좌표 원래 고유는 평면인 거고 내가 데이터를 내는 우측에 대해서 공구 평면이 들어가는 거야. 공구 작업 평면이. 마찬가지로 우측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여기 원점 센터에다 쳤어. 센터야. 여기 54 좌표계고 얘가 여기다가 프레임을 이렇게 잡았어. 그럼 알아서 각도가 들어가고 원점이 옮겨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 옵셋은 공작물 좌표계를 변경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형 배열이 끝나고 나면 한번 옮기는 걸 한번 할 거고요. 작업 옵셋 번호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평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절삭류. 절삭류가 이건 M8 여기서 켜주는 거고요. M9는 꺼주는 거고. 미스트는 M10 이 미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아마 에어브로우로 제가 나중에 제가 포스트를 두산 위아 화천 해가지고 드리면 거기 있는 걸 쓰면은 미스트 쪽을 하면 에어브로우가 나올 테고 트루쿨런트가 옵션을 거의 안 하시니까 여기 가면 아니구나 미스트 쪽이 트루쿨런트가 아마 내부 쿨런트가 셋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얘기해서 하시면 쓸 겁니다. 맞춰서 쓰시면 돼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힘드신 거 아시니까 앞으로 잠깐만 3시간 좀 애매하긴 한데 쉬시죠. 쉬었다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